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대규모 확산이 일어난 원인을 찾기 위해 당국이 변이 바이러스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비 등 120억 원이 투입되는 순천만 해상데크 건설 사업이 극심한 찬반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순천만 생태계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환경단체와 낙후된 마을 회생이 먼저라는 인근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수 돌산에서 화양면을 거쳐 고흥까지 11개의 다리로 연결하는 다리박물관 프로젝트. 그 후반부가 곧 시작됩니다. 남은 4개의 다리도 각기 다른 구조와 공법으로 곧 공사가 시작됩니다. 다닥다닥부터 결박된 어선들, 여수 고흥둥지 어항단지의 익숙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작은 화재에도 대형 재난을 피할 수 없는 구조인데 해경이 이를 막을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을 살펴보는 15분,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이달 초 의료기관과 의료기 판매점에서 시작된 순천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시골 마을과 택시, 시내버스를 매개로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한 명이 추가 확진돼 일주일 새 확진자가 50명에 이르고 자가격리자도 9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산될지 진정될 수 있을지 오늘부터 2, 3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마을 전체가 자가격리된 순천의 한 마을. 마을 주민 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전수조사에서 신규 감염이 나오지 않으면서 격리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같은 날 집단 격리가 됐던 순천의 시골 마을 2곳 가운데 한 곳의 격리가 풀린 겁니다. N차 감염이 확산된 상황에서 추가 확산의 우려가 컸던 만큼 방역당국도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감염초도 생활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판매점을 시작으로 택시와 시내버스, 학교로 감염처가 늘고 있는 게 현실.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는 50명에 이르고 자가격리자도 90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짧은 기간에 대규모 확산이 일어난 원인을 밝히기 위해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을 질병관리청에 의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가 코로나19 지역 감염의 확산과 감소에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서 연이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매우 엄중하고 최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지역 확산을 막아내기 위해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진단검사를 확대해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순천. 방역당국은 대규모 지역 감염이 2주간 확산과 감소를 반복한 점을 주목하고 최대 고비인 이번 주에 감염의 고리를 끊는 방역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철새 낙원이자 생태계 보고인 순천만에 해상 데크를 건설하는 사업이 추진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관광소득을 기대하며 찬성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는 생태도시란 슬로건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구불구불한 리아스식 해안선을 따라 광활한 갯벌이 펼쳐진 순천 화포해변. 낙후된 어촌을 현대화하는 해양수산부의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된 곳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일환으로 해상데크가 설치된다는 계획이 발표된 이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데크가 설치될 구간은 화포항을 중심으로 좌우로 나누어진 약 1km 구간. 환경단체는 데크가 설치될 경우 해양 보호생물인 대추 귀고등과 흰발 농개 등 다양한 바다 생물과 순천만으로 가는 멸종위기종 철새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수부 자문단 역시 환경적, 사업적 측면에서도 데크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지양하라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단체는 특히 순천시가 관련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관련 회의록이나 관련 실제 어떤 식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런 결정들이 내려졌는지 그 과정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차례 기있을 때마다 요구를 하였지만 전혀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마을 주민들은 해수부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 구간도 4km에서 1km로 축소했고 순천대와 제일대 등의 교수진이 포함된 협의체가
이미 수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순천만 갯벌이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철새 등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가 심각하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깔뚝이 너무나 번식을 해보니까 바다에 떠댕기다가 바다에 안 꼬막이 다 죽어버려요. 순천이 낙후된 데만 이번에 뭐 해양수습을 지정돼가지고 누들 300 돼가지고 했는데 왜 그걸 반대를 해요? 순천시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만큼 우선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다음 주 수요일 공청회를 열어 중재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난해 여수 화양면과 공을 잇는 해상교량이 개통한 데 이어 여수 화태도와 백야도 구간의 연도교 건설 사업도 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설 4개의 해상교량,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다리의 구조와 형식, 디자인 등이 확정돼서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갑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화태 백야 구간의 연도교 건설 사업. 먼저 화태도와 월호도를 잇는 다리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구조입니다. 일반적 교량 형태인 거도교에 아치형 다리를 접목한 혼합형 모습입니다. 월호도에서 계도까지 이어지는 현수교는 주탑 2개가 모두 육지에 설치되는 게 특징입니다. 계도와 제도를 연결하는 길이 605m의 사장교는 주탑과 케이블이 계도 쪽으로 치우친 비대칭 구조. 마지막 구간인 제도와 백야도 사이의 연도교에도 사장교 형식이 적용되지만 3개의 주탑과 다이아몬드 모양의 3차원 디자인으로 차별화를 뒀습니다. 각각 왕복 4차선에 사람과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폭 3.5m의 도로도 함께 설치됩니다. 각각 다 다른 특수한 형태와 구조를 가진 교량들을 완성을 하는 거죠. 해상 교량 자체로 관광 자원화를 활성화할 수 있게끔 5개 섬을 잇는 4개 다리와 접속 도로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4,400여 원. 현재 진행 중인 실시 설계가 마무리되면 오는 8월 말쯤에는 착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만 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상 교량의 특성상 토지는 물론 어업권 보상 문제까지 걸려있다 보니 이를 정리하는 데만 1년에서 길게는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나 동의서를 받게 된다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갈 수 있죠. 이제 사업이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오는 2027년 하반기에는 여수와 고흥이 11개 다리로 완전하게 연결돼 지역 간 연계 관광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 의회가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민관 거버넌스 건관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민관 거버넌스 건관은 여수 시민들의 명령이자 정당한 요구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신뢰를 더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시민들의 인내와 희생으로 여수산단 기업들이 성장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라며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고 환경 개선 대책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택시를 훔쳐 수십 킬로미터를 주행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어제 오전 3시쯤 여수시 미평동에 세워진 택시를 훔친 뒤 순천시 해룡면까지 40여 킬로미터를 주행한 혐의로 14살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차 안에 열쇠가 있는 것을 보고 차량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군이 차량을 훔친 이유와 동승자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닥다닥부터 정박 중인 소형 어선들을 항구와 포구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화재가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선박들이 복잡한 구조로 묶여있고 선주의 연락처도 알 수 없어 신속 대응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해경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새벽 충남 태안 신진항 정박 중인 어선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강한 바람에 불꽃이 날리고 불붙은 배가 밀려 흘러가면서 30여 분 만에 인근에 있던 30여 척의 배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불이 났다는 연락을 제때 받지 못한 선주들은 침몰한 배를 눈앞에 두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신진항처럼 선박을 다닥다닥 붙여 정박하는 건 다른 항구와 포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민들은 이런 식으로 인근 선박과 결박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낡은 배를 오랫동안 방치하면서 선박 밀집도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배가 사방에서 오다 보니까 너무 밀집돼 버렸어요. 불과 2, 3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배가 접원하게 된 겁니다. 신진항 화재 때 대형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해경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자동차에 전화번호를 남기듯 선박에도 비상 연락망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화재나 침수 피해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선주의 동의를 얻어 각 배에 전화번호를 남겨놓겠다는 겁니다. 선박 비상연락처 스티커 제작 배포로 만약에 있을 선박 화재 등 대형 사고 대응력을 강화하고 국민 체감형 해양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여 또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주인 없는 배를 찾아 항만청 등과 함께 폐기 처분해 밀집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전남 지역의 폐교 10곳 가운데 3곳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대구 의원이 교육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폐교 707곳 가운데 28%에 해당하는 203곳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 66%에 해당하는 467곳은 경작지와 도로, 주택 부지,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가 순천에서 유학 중인 미얀마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는 오늘 순천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얀마 유학생 22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최근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고국의 가족들과 단절된 유학생들을 위로했습니다. 순천시는 미얀마 유학생들이 어려운 시기에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여수을 김혜재 의원이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직자나 공직자의 가족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업무상 기밀을 이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시청에서 2023년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백인 시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실행과제 발굴과 백년사 발간, 시민 참여 홍보 방안 마련 등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상반기 중 실행계획 구축과 백년사 발간 용역을 시작하고 상반기 중에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심포지움을 열어 기념사업 추진 방향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여수 캠퍼스 내에 문화공간을 만들어 시민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는 여수 캠퍼스 내 청남홀을 18억 원을 들여 오는 10월까지 리모델링한 뒤 회의실과 전시관, 편의점 등 휴식 공간과 1인 미디어 스튜디오를 갖춘 시민들의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 여수 캠퍼스 측은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강화하고 지역민들에게는 대학에 대한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을 모집합니다. 기본 입주 기간은 5년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개장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해양물류와 해상교통 등 해양산업 융복합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전용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완도 고흥간 해양관광도로의 국도 승격 여부가 올 상반기 안에 결정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지방도 830호선 완도 고흥간 구간의 국도 승격을 통한 도로 개설을 위해 기재부와 타당성을 협의 중이며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의 반영 여부도 올 상반기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도 830호선 완도 고흥간 27.4km 구간이 국도로 승격돼 해상교량 5개소와 접속도로로 연결되면 서남해안 교통망 구축을 통한 관광개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